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 이거는 단순히 진짜 암기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도감독 관청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고요. 분사무소가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사무소에 대해서 지도감독 할 수 있습니다. 감독 대상은 개업, 공인회사,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인데 법조문에는 소속 공인회사나 보조원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 없습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보조원 실장님 계약서 가져오세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사장님 계약서 보관하고 있는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지도감독 대상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간판 달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사무소 출입해서 사무소 폐쇄 명령 내릴 수 있고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지도감독 대상이 됩니다. 감독 사유는 투기 등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이 법 위반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등 행정 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교육하면서 담당부 공무원, 단속하는 공무원한테 물어보니까 평소 때는 단속 안 나간대요. 민원 들어온 것만 나가고 또 합동 단속할 때가 있대. 정부가 정책적으로 뭐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이러면은 합동 단속할 경우에는 나갈 수는 있대요. 그 합동 단속하는 경우는 나가면 뭐 적발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계도, 좀 금만 주려고 사실 계도하려고 나가는 거고, 민원 제기된 건은 무조건 업무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민원을 넣는데 아무 잘못한 거 없다 이래버리면 또 민원이 가만 안 있잖아요. 막 청와대에 민원 넣겠다, 너 자르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은 무조건 업무 정지라도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의 신청을 하든 행정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는 이야기죠.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직무유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방법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사할 때는 공무원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됩니다.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해야 되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정지 다 암기해야 되죠. 왜냐고 물어봐야 이거는 의미가 없고 암기해야 됩니다.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업무 못하게 하는 걸 업무정지라 하고요. 소속공개사 업무 못하게 하는 걸 자격정지라는 표현을 써요. 표현을 그렇게 규칙을 정했다고요. 그래서 소속공개사는 절대로 업무정지 대상은 될 수 없죠. 그리고 반대로 개업공개사는 절대 자격정지 대상은 될 수 없어요.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공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쓰는 표현이고요. 그러면 소속공개사에게는 등록 취소도 없겠죠. 소속공개사는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등록 취소도 대상이 누군지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처분권자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X입니다. 여러분들이 경기도지사한테 받으면 서울 가서 중개업을 하다가 빌려줘가지고 적발되어도 경기도지사 가는 거죠.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대상자는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청문은 들을 문, 청문은 취소 3개만 청문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청문을 하고요.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하지 않습니다. 보고는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합니다.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있고 나머지는 보고 규정 없습니다.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왜? 다른 시도에 가서 시험 볼까 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도지사에게 또 통보해서 시험 보더라도 자격증 안 내주겠죠. 그 다음에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등록관청이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자격정지하도록 통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만 반납하고 지정 정지,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제척 기간은 오직 업무 정지만 제척 기간 3년 있습니다.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격 취소되면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되니까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자격을 취득할 수도 없고요. 자격 정지되면 그 자격 정지된 기간 동안은 다른 데 가서 취직할 수도 없고 그만두고 개업할 수도 없다.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지정 취소가 있는데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다 개업 공개사가 대상입니다. 지정 취소는 거래정보사업자가 대상이 되고요. 대상이 누군지 나와 있죠. 업무 정지, 등록 취소는 등록관 정의, 지정 취소는 국토부 장관이, 뿌린 자가 거두리라. 자격증 준 사람이 자격 취소하고 등록해 준 사람이 등록 취소하고 지정해 준 사람이 지정 취소한다고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청문은 취소 세계만 청문한다고 했어요. 취소, 청문, 들을 청, 들을 문. 등록 취소하기 전에 등록증 빌려준 거 맞냐 물었고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아닙니다. 빌려준 거 아니고 오늘 제가 바빠서 어디 다른 데 교육받으러 간다고 오늘 실장한테 하루만 맡겨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게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보고는 오직 자격 취소만 보고 규정이 5일이내 하는 게 있었습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통지하는 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관청이 통보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된 사실을 등록관청은 알 수 없어요. 왜? 자격 취소, 자격 정지했다고 시도의사가 등록관청한테 알려준다는 규정은 없죠. 모르기 때문에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되고 등록 취소, 업무 정지만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됩니다. 반납은 취소 세계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제척 기간은 오로지 업무 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되고 업무 정지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은 6개월 받았으면 그만두더라도 다른 데 가서 취직도 안 되고 개업도 안 된다. 그 정지 기간 동안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도 있고 할 수 있다도 있고 업무 정지는 무조건 할 수 있다. 지정 취소도 할 수 있다. 자격 취소 반드시 해야 되죠. 자격 정지, 업무 정지,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자, 암기 프린터 18번에 있죠. 자격 취소 사유 부양지역,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했었는데 부양지역 이렇게 돼 있죠. 18번 맞아요? 그 4번 이걸 고치세요. 이걸 사진 하나 찍어 놓던지요.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프린터 안 보여요? 그럼 금고 안 보여요? 그 텔레비전 보지 말고 칠판도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화면도 안 보여요? 이제 보여요? 왜 그렇지? 똑같이 가만히 있는데 그 화면이 그렇지 제가 화면이 움직인 것도 아닌데 조정한 것도 아닌데 또 왜 보이? 이게 그러니까 뭐가 노란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 그냥 이게 PPT 화면에서 노란 게 진하게 보이는데 이게 칠판에 쏘니까 이상하게 노란 게 잘 안 보이더라고. 오히려 그 전자칠판 제가 사이버대 이런 데 강의해 보면 전자칠판은 선명하기는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자칠판은 또 단점이 화면이 좁기 때문에 또 단점이 있고 요즘은 뭐 대학 같은 데도 거의 전자칠판이나 이거 PPT로 강의를 종근 씨 옛날에 PPT 안 했어? 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했어? 이렇게 했다고? 그럼 강의하기 엄청나게 쉬워요. PPT로 하니까 대학 교수들도 몰라도 그냥 다 적어놓고 보고 하면 되니까 옛날에는 보다는 좀 쉬워졌죠. 자, 어쨌든 자격 취소 사유 이게 4번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왜 바뀌었냐면 전세 사기 때문에 바뀐 겁니다. 사회 문제가 되면서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됐는데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업무 관련 범죄,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범죄단체 조직 여기 범죄단체 조직은 안 적어놨는데요. 범죄단체 조직도 해당됩니다. 사문서 위변조는 뭡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는데 이중계약서에 대해서는 징역 벌금이 없잖아요. 우리 법에. 없는 이유가
형법에 사문서 위조죄가 있기 때문에 따로 없다고요. 만약에 자식이 부모 동의도 안 받고 부모 카드 가지고 가가지고 카드 긁어버리고 쓰고 이렇게 했으면 부모님은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돼요? 자식이 쓴 거 동의 안 받고 한 거 안 갚아도 되죠. 대리권은 무건대리니까, 협의의 무건대리니까 표현 대리가 아닌 이상 갚을 필요 없어요. 대리권 안 줬다고 해서 그냥 몰래 가져가서 썼으면 안 갚아도 돼요. 단 그 대신에 안 갚으려면 자식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해야 돼요. 카드에 사인 같은 거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식 처벌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갚죠. 법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안 갚아도 돼요. 협의의 무건대리잖아요. 대리권 없는 거잖아요. 몰래 가져가서 썼으니까. 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한 믿을 만한 거 부모 거라고 뭐 속이고 이래서 뭐 어쨌든 갚을 필요 없어요. 본인은 대리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문서 위조로 처벌해야 된다고요? 그냥 안 갚는 게 아니라 고소해야 돼, 자식을. 그래야 처벌 안 갚아도 된다고요? 어쨌든 사문서 위조, 이게 다운계약서가 되겠고요. 다운계약서 적는 거, 전세 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기가 뭐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세입자한테는 전세로 받아가지고 주인한테는 월세로 돌려막기 하다가 돈 떼먹는 거, 이런 거. 이제 금고 이상 그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계약금 이런 거 떼먹는 거, 배임, 임무를 배반하는 거, 배임죄, 임무를 배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이게 들어가 있다고. 요번에 전세 사기 30대 개업공개사 범죄단체 조직 혐의 주범으로 기소했더라고요. 이때까지는 전부 다 전세 사기에 개업공개사가 다 공범이었다고, 공범 내지는 방조범 이런 거였는데 며칠 한 3일 전에 뉴스에 나왔다고, 주범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그 개업공개사는 30대 젊은 분인데 보니까 어디서 잘못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이제 주인이 2억에 팔아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 2억 2천에 세입자 구해주겠다. 그럼 2천만 원 달라. 어차피 2억에 팔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자 2억 2천에 구해가지고 다시 그 명의, 이제 돈 없는 젊은 애들한테 또 명의를 넘기는 거예요. 명의 넘기면서 명의 받아가는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그래가지고 그 명의 받아가는 사람 파산 선고받게 만들어가지고, 파산 선고받으면 돈 못 내주잖아요. 돈 한 푼도 없고. 그리고 또 그 보증보험,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게 해가지고 보증보험 회사에서 허거 이런 데서 보험금 내주도록 만들고, 이렇게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기소됐어요. 아직까지. 그 만약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옛날에도 사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받아도 자기 취소입니다. 근데 명문규정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다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해석상 집행유예도 포함하죠. 왜냐하면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집행유예라는 건 선고는 받고 그 집행만 유예한 거거든요. 그 당연히 집행유예도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법조문에 아예 집행유예도 포함한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했어요. 포함한다는 말 없어도 그냥 선고받은 경우 하면 당연히 포함입니다. 근데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기 취소되는 걸로. 그 옛날에는 이 법 위반으로 징역형 선고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전부 사기죄, 배임죄 뭐 이런 걸로 구속됐다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없었어요. 이때까지. 이제는 공인중개사법 아니라도 집행유예만 받아도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암기 프린터 18번에 동그라미 4번 고치시고요. 이거 프린트는 나중에 시험 보러 가기 전에 10월달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최종 개정된 거 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입법 예고가 돼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그래서 9월달에 또 한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막 너무 자주 내주니까 또 짜증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바뀐 거는 시험 보기 전에 내드리고요. 그 시험 보러 가서 보고. 어쨌든 이거 4번 바뀌었으니까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풀이 책에는 바뀐 거 다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자격정지 사유 암기해야 되는 거죠. 개별 기준이 무공고부터 해놨습니다. 6개월짜리 3개, 3개월짜리 4개입니다. 이중, 금민, 확인서 이렇게 했는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개별 기준까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개별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냥 막연하게 6개월 이하라고 하면 공무원이 6개월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또 돈 받고 1개월 할 수도 있고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개별 기준을 만약 6개월 정해놨으면 이 6개월에서
2분의 1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2분의 1을 늘리거나 2분의 1을 깎아주는 것만 공무원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6개월 이하라고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령에서 9개월로 할 수는 없겠죠. 이게 개별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 있습니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위반 행위 동기 결과 시험에 결과는 참작하여야 하나 동기를 참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동기 결과 횟수를 모두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는데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네, 이중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그냥 또 제가 이거 너무 깊이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중계약서 어디 갔어? 이중계약서 이중계약서? 두 번째 이게 이중계약서네. 이중계약서 적으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문서 위조로 만약 금고 이상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해야 되죠. 그럼 만약 시험에 소속공인회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 취소하여야 한다.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둘 중에 나오면 답이 뭡니까? 징역 금고 받았다는 말 없어. 뭐 받았다는 말도 없고 안 받았다는 말도 없고 그냥 소속공인회사가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죠.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런 말이 없는 한은 그냥 묻는 그 지문 그대로만 대답해야 돼. 너무 깊이 생각해서 금고형 받으면 취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마찬가지 예를 들면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절취, 절대적 취소다, 임취, 임의적 취소다 뭐냐고요. 암기 프린트 11번 금지행위 매무수거 매무수 동그라미 3번 암기 프린트 11번 암기 프린트 11번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소속공인회사는 자격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제 그거 보고 푸십시오.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관청은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할 수 있다. 답은? 하여야 합니다. 왜? 징역 1년 선고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징역 1년 선고받으면 결격 사유잖아요. 이렇게 하면 해야 됩니다. 이 징역 선고받았다는 말 없이 그냥 보수 초과해서 받았다. 그렇게만 나오면 취소할 수 있죠. 쉬운 듯 어려운 듯 공인중개사법도 대충 보면 대충 다 틀리고요. 정확하게 봐야 답을 알 수 있어요. 나태주 시인의 꽃인가? 자세히 봐야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있던. 저는 나태주 시인이 젊은 분인 줄 알았더니 나이 엄청 많더라고요. 거의 정년퇴직 선생님 하다가 정년퇴직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제 이것도 자세히 봐야 돼. 공인중개사법도 대충 보고 찍으면 대충 답만 다 피해가요. 틀리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틀리는 걸 슬퍼하거나 노여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점수 잘 나오는 게 사실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포기만 안 한다면 점수 안 나오는 게 긴장을 하고 오히려 더 고득점,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 할 수 있어요. 근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죠. 지금 점수가 안 나오면 불안해가지고 아예 포기해야 되냐 막 이렇게 자꾸 생각이 드니까 문제이죠. 저는 진짜 잊을 수 없어요. 제가 10회 때 공법 한 달 전에 시험 9월 말에 시험 봤는데 7개 맞고 충격받았어. 17.5점. 그 모의고사 좀 어려우면 기출문제 보면 되겠죠. 기출문제 한 10회분만 다 풀어보면 최소한 70점 이상은 나옵니다. 모의고사는 더 어려우니까 저는 모의고사 풀어봤어요. 모의고사가 조금 기출문제보다는 어렵죠. 모의고사 10회분 풀어보고 제가 그때 공부할 때 10회 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법조문을 팔았어요. 그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법조문집을 팔았어요. 그 법조문 다 찾아봤어요. 근데 지금은 법조문집이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면 되죠. 제가 보는 거는 법조문은 이미 몇 달 전에 나와가지고 팔았기 때문에 다 개정된 게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법조문 만약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와 있으면 메뉴에 화면, 컴퓨터의 같은 PC 버전은 화면 검색이라고 있어요. 화면 검색. 화면 검색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중계 이렇게 치면 중계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다 나온다고. 문제에 보면 뭐 단어가 있잖아요. 뭐 등록관청은 취소할 수 있다면 등록관청 치면 등록관청 들어간 단어가 노랗게 해가지고 다 법조문에 떠요. 몇 전주 몰라도 찾을 수 있다고. 뭐 기반시설 이렇게 나오면 기반시설 치면 그 단어가 들어간 법조문이 다 나온다고요. 그럼 40문제 푸는데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 모의고사 한 해분 푸는데 어떨 때는 일터 걸려서 처음에는 뭐 전부 다 모르니까 일일이 다 찾아보니까. 근데 이제 10회분 푸니까 마지막 되니까 뭐 시간이 별로 안 걸리더라고. 아는 게 많아지니까. 자꾸 그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해야지. 뭐 짧은 시간에 뭐 하루에 뭐 6과목 다 풀겠다.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하루에 한 과목 40문제라도 정확하게 풀어보는 게 지금은 중요해요. 너무 막 하루에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에 지금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묻길래 제가 답을 안 해드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지금 강의를 들어야 되나 문제를 풀어야 되냐. 근데 그 답을 할 수 없는 게 사람 개인에 따라 다 다르죠. 그거는 내가 공부를 해봐야 뭐가 잘 되는지 알지. 안 해보고 자꾸 남한테 물어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당신 인생을 나한테 맡기거냐. 그럼 내가 말해줄게 이렇게 하려다 그냥 말 안 했어. 괜히 상처만 받을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 저도 AB형이라서 약간 소심한 게 있어요. 안 그런 것 같으면서도. 그래서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답변을 안 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자격 취소, 자격 정지인데 자격 취소는 원래 공인중개사가 대상이기는 한데 요거는 해석상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자격 취소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냥 자격증만 딴 공인중개사도 해당될 수 있고 취직된 소속공인중개사도 해당될 수 있고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자격 취소될 수 있겠죠. 자격증 있는 사람은 다 해당돼요. 그 세 가지 유형이 있어.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 자격증 있는 개업공개사 다 자격 취소 대상이 된다고요. 근데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공인중개사만 돼요. 취직 안 한 사람은 자격정지라는 말 쓸 수 없다고요. 공인중개사는.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도 자격정지되는 건 없어요. 업무정지는 되지만 자격정지는 오직 소속공인중개사만 해당된다. 전부 교부한 시도이사가 한다고 했고요. 자격 취소만 보고하고 자격정지는 보고 규정 없고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격 취소만 취소 세계만 반납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취소 세계만 청문합니다.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청문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합니다. 절대적 취소 해부결의 소양 없이 8개 있는데 9번이 신설됐습니다.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보조원 고용하면 안 된다. 사장 혼자 있으면 5명까지는 고용해도 되죠. 이것도 전세 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유령 가짜 공인중개사 20명 고용해가지고 명함에 공인중개사라고 명함 파준 거예요. 그 다니면서 모집책 그 세입자들 아까 예를 들면 매매가 2억인데 2억 2천짜리 세입자 데리고 오면 그 사람한테 MGM 막 1,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받아보세요. 목숨 걸고 데려온다고요. 돈 1,000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매매가 2억밖에 안 하는데 2억 2천에 세입자 데리고 오니까 그 비용을 한 2천만 원 쓰는 거예요. 그 모집책한테 한 1,000만 원 주고 그 다음에 그 총책이 한 1,000만 원 먹고 반 먹고 이러잖아요. 원래 일동 다단계 이게 수법이 가장 뛰어난 마케팅 기법이죠. 네트워크 마케팅. 한 명 데리고 오면 얼마 주는 거 MGM, 멤버스, 겟 멤버스. 사람 2당 얼마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도 지금 청주에서 중개업 잘하는데 이분은 학생들 상대로 대상으로 하는데 월세 40만 원, 30만 원 이런 건데 연세 대학교는 1년 걸 다 받아요.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면 스타벅스 쿠폰 카카오톡으로 한 개 보내줘요. 2명 데리고 오면 5만 원 상당 그 쿠폰 보내준다고요. 3명 데리고 오면 10만 원. 다단계 기법이죠. 그럼 그 뭐 영업 안 해, 광고도 안 해, 가만히 있어도 막 자기 친구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계속 이 카카오톡으로 선물 쏘아주니까 광고비 드는 것보다 그게 더 싸게 친데 학생들 상대로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빌딩 한 5채 자식들 전부 다 그 자격증 따게 해가지고 지금 자기 건물에서 다 하고 있어요. 옛날에 월세 20만 원 내고 있더라고요. 사무소 청주인데 그냥 변두리 면 쪽에 이런데 그냥 허름한데 사무소 있고 사무소 가지도 않아. 학교에서 맨날 학생들하고 뭐 이거 학생회관에서 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계약서를 반드시 중개사무소 안에서 써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죠. 밖에서 쓰면 안 된다는 말도 없고 써도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해석상 그건 된다고 봐야 돼요. 꼭 중개사무소 안에서 반드시 계약서 써야 된다는 말은 없죠.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 계약서 써버린다고, 학교 그냥 그 학생회관 이런 데서. 어쨌든 그런 게 마케팅 기법이 현업에 나가면 중요하다는 이야기. 잘 되는 데를 좀 다녀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도 이렇게 돈 버는지 보면 되겠죠. 그분은 뭘 했냐면 아동 그 어린이들 유아들 그 책 파는 걸 했었어요. 방문 판매. 방문 판매하다가 중개업을 하니까 누워서 떡먹기래요. 이거는 왜냐면 모르는 데 들어가면 아예 문도 안 열어주는데 이거는 오는 손님 상대하는데 그게 뭐가 어렵냐. 너무 쉽다더라고. 자기는 영업을 해봤기 때문에. 방문 판매가 어렵잖아요. 방판. 저도 대학 다닐 때 팔아봤어요. 불법 복사 테이프 팔아봤고요. 학생들 대상으로. 그 다음에 뭐 이거 시사 타임즈 뉴스 뭐 이런 거 타임지 이런 것도 팔아보고 학생들 대학생들 상대로 해봤는데 마케팅을 해봐야 이제 이게 중개업도 성공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9번이 신설됐다. 이거 9번이 신설됐다. 해부결의 소양 없이.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자, 임의적 취소, 이중, 겸임, 보증금, 채권, 휴 등 11가지 암기해야 되고요. 업무정지,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15가지인데 이거 암기 프린트 20번에 있는데요. 결정, 공일임 요 5개는 개별 기준 6개월이고요. 국토부령에 있는 개별 기준. 맨 마지막 기타 등등 요거는 1개월입니다. 나머지는 다 개별 기준 3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인전, 업명기. 자, 그 다음에 행정처분 사후 절차 비교 정리인데요. 보고는 오로지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한다고 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 규정 없고요. 반납은 취소 세계만 반납한다고 했습니다. 취소 세계만. 암기 프린트 39번에 3, 4, 5번에 있나요? 3, 4, 5번, 39번, 3, 4, 5번. 3, 4, 5번 맞는지 보세요. 7일 이내 반납. 맞아요? 3, 4, 5, 39번에 3, 4, 5, 7일 이내 반납입니다.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 규정 없습니다. 이런 거는 암기해야 된다고요. 왜 취소만 반납하냐? 규칙을 그렇게 정한 거라고요. 또 7일도 암기해야 되죠. 왜 6일도 아니고 8일도 아니고 7일인지 설명해봐라. 설명 못합니다. 보통 숫자를 보니까 1, 3, 5, 7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8, 9도 보통 없고 10, 15, 20, 30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보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숫자들이. 그런 숫자밖에 없어요. 자, 지정 취소 부운정 1회 암기 프린터 8번에 있습니다.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역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2006년도에 도입됐는데 그때 도입하면서 개정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탈법 행위를 하고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하는 악덕 기획부동산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게 한 겁니다. 이제 행정처분 안 당하려고 휴업을 해도 폐업을 해도 사무소 옮겨도 소용없다. 전과 기록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래서 1번에 재등록 개업공개사는 폐업 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면 폐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들은 비위 사실이 있으면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공무원들이 근데 제가 성남시청에 연수교육하면서 성남시 뭐 공무원 대장동 이런 것 때문에 공무원 죽고 했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하더라고. 공무원들 왜 죽는지 압니까? 그러길래 몰라요. 내가 공무원 아닌데 그 어떻게 죽는지 왜 죽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하니까 가족 지키려고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죽으면 공소권 없음 되니까 연금이 나온대. 연금 유족연금 60%인가 뭐 70% 나온대. 70%인가 60% 나오는데 그것도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제가 분당에 미검역하고 이게 모란역 있는 데서 강의를 해가지고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감 분당경찰서 경감 출신도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70% 70% 하여튼 나온다 하더라고요. 유족연금이. 그래서
가족 지키려고 나고 또 죽으면 한 4, 5억 나온대. 또 공제 그 미리 떼놓은 게 있어서. 근데 만약에 파면되면 아무것도 없대. 파면되면 한 푼도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냥 가족 사랑하면 죽어야 된대요. 공무원들. 가족들은 살 수 있도록. 어차피 돈 없으면 배우자도 무시하고 개 무시하고 인간 취급 안 하거든요. 집에 있어도 막 엄청나게 짜증만 내고 이러니까 저도 집에 있으면 힘들어요. 대우 못 받잖아요. 솔직히 돈도 못 받고 뭐 제대로 하는 게 뭐 있냐 했었고 이러면 뭐 힘이 있냐 뭐 돈이 있냐 뭐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 닫고 있어. 젊을 때 같으면 가만 안 있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그 공무원들은 그만두도 못 한다고요. 죽어야 돼. 그냥 그만두면 파면하려고 그만 못 두게 한다고 사표 수리를 안 해요. 그만두고 싶어도. 근데 우리는 그만두고 싶으면 잘못해도 그만둘 수 있다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그 대신에 정가 기록은 남아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동안 폐업했다가 다시 재등록을 해도 옛날 정가 기록 이거 절대적 취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1년 지나서 다시 등록하더라도 옛날 거 가지고 취소를 하면 3년 지나야 되잖아요.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되는데 이미 제값을 1년 동안 못하고 폐업했잖아요. 그럼 1년을 빼줍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법 제10조 1항 제8호에 있습니다. 폐업기간만큼은 빼준다고 돼 있어요. 폐업기간 빼주니까 몇 년 더 지나야 돼? 결격사에서 벗어나려면 2년 더 지나야 됩니다. 2년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처음에 바로 그냥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잔머리 굴려서 1년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해서 취소되면 2년 지나면 결국 3년 동안 중개업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을 도입했다. 자, 그 다음에 폐업 신고 전의 업무정지 가태료 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입니다. 처분일. 폐업일로부터가 아니라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1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되고 만약에 5월 1일 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했다가 만약에 2020 지금 2년이죠. 올해 3년입니까? 지금 올해 3년? 2024년 만약에 3월에 재등록을 했습니다. 재등록을 해가지고 2024년 4월에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 뭡니까?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절대적 취소다.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고 또 업무정지 되면 취소해야 되죠. 이게 취소해야 됩니까? 아니면 업무정지 할 수 있습니까? 예,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거죠. 절대적 취소가 아니고. 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는데 처분일로부터 1년 넘었잖아요. 요거는 승계 안 된다고 그러면 이직 전가 기록은 뺀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최근 1년 이내에 요거는 승계되잖아요. 최근 1년 이내에 업무정지 한 번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1 플러스 1이잖아요. 2 플러스 1이 돼야 절대적 취소니까 좀 어려워요. 지금 이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이런 경우는 그냥 업무정지입니다. 이게 다음 내년이니까 내년. 이게 만약에 2024년이 아니고 2023년이라면은 요거는 5월 1일, 3월 1일 이거는 말은 좀 바꿔야 되겠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뒤에 있으니까 이게 한 만약에 이게 2024년이 아니고 6월 1일 2023년 올해 6월 1일 날 재등록을 하고요. 올해 만약에 7월 1일 날 업무정지에 해당됐다면 이런 거는 절대적 취소죠.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1년 안 지났잖아요.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 승계되니까 올해 6월이면 1년 안 지났으니까 승계되죠. 그럼 최근 1년 이내에 2번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에 해당됐으니까 이건 절대적 취소죠. 이런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폐업 신고 전에 위반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는데 단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한다. 왜?
어차피 지금 이거 아까 폐업 기간만큼 빼줬잖아요. 그럼 폐업 기간 3년이면 3년 빼주면 0이잖아요. 0. 죗값을 이미 치렀다는 이야기예요. 어차피 3년 동안 못했으니까 폐업했으면 3년 전에 폐업하기 전에 잘못한 거 가지고 3년 넘게 폐업했으면 행정처분 안 한다고, 등록 취소 안 한다고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업무정지는 1년이라고. 1년 업무정지 1년인데 아까 업무정지 제척기간은 몇 년이었어요? 제척기간은 3년이었죠. 폐업 안 해도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합니다. 근데 만약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 1년만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요.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해마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닙니다. 이게 행정자유처분 효과가 있은 게. 145페이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소공, 옳은 것.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소공은 자격정지, 계공은 업무정지입니다. 서명 날인 안 하면.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에 나왔는데 서명 날인 안 하면 업무정지, 자격정지 다 해당됩니다. 확인설명서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 안 해도 당연히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 안 쓰면 그냥 업무정지지. 업무정지는 개업공개사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소공은 업무정지라는 말 안 쓴다 했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자격정지 사유 발생 시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자격증 준 사람이 한다고요. 자격 취소도 준 사람이. 자격증 누가 줬어요? 시도의사가 줬죠. 뿌린 자가 거두리라 제가 아까 말했죠.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가중하는 경우에도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아무리 늘리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거의 이론은 어느 정도 이제 안다고 보여지고 문제 풀면서 모르는 거 역으로 이제 그 이론을 한번 찾아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시행규칙. 이 개별 기준이 시행규칙입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시행규칙의 개별 기준이 있고요. 과태료의 개별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대통령령, 시행령 같은 말이고요. 국토교통부령, 시행규칙 같은 말입니다. 자,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46페이지 4번이 되겠는데요. 개업공개사가 이중소속 6개월이죠. 이중거민 확인서 암기 프린트 19번에 6개월짜리가 3개, 3개월짜리가 4개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검증행위는 6개월입니다.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이죠. 확인서,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은 경우 검증행위 6개월, 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으면 이중계약서, 이중소속 6개월입니다. 틀렸고, 쌍방대리 검증행위입니다. 검증행위 6개월입니다. 옳은 것 6개월, 2개네, 2개. 옳은 거 2개. 좀 이런 게 어려울 수 있는 게 이중검인 이렇게 검증행위를 남겼는데 검증행위가 뭔지 또 알아야 되겠죠. 검증행위는 암기 프린트 11번에 매무, 수거, 관직, 상투, 시, 공시 또 10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업무정지가 15개인데 또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업무정지할 수 있잖아요. 임의적 취소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런 게 해마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요. 그래서 개별 기준도 알고 있는 게 어차피 암기하는 거. 그래서 암기 프린트 19번에 보면 이중거민 확인서에서 앞에 3개가 6개월이라고 묵은 거부터 해놨습니다. 순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48페이지
5번인데요. 그 밑에 해설해 보면 4번에 제가 이거 적어놨잖아요. 지금 이 법에 의한 진역형인데 책은 다 깜짝 놀랐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책, 문제풀이 책에 이거 제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기출문제 다 반영된 책은 없어요. 이거 말고는. 그 대신에 좀 늦게 나왔어요. 사실 단점은 빨리 나오면 이게 반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설되어 있으니까 이거 보고 고치시라고요. 암기 프린트 18번에 있죠. 18번에 동그라미 4번 요거 보고 고쳐서 적어 놓으시라고요. 해설에 적어 놨잖아요. 그 148페이지 해설. 해설도 아마 저는 옳은 것 해놨으면 1번이 옳으면 1번 빼고 나머지는 해설 다 해놨어요. 틀린 거 하면 틀린 것만 해설해 놓고요. 근데 어떤 다른 시중에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옳은 것 해놨는데 1번이 옳다니까 1번 옳다 그게 해설이더라고요. 틀린 걸 왜 틀린지를 알고 싶은데 그건 해설 안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자격 취소 사유. 다른 사람에게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성명 사용하고 양도다 성명이나 상호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하고 똑같아요. 처벌 규정이.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너 빌려줬지 아닌가? 아니 빌려준 게 아니고 성명만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해석 법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 그리고 코에 걸면 코 그리에요. 어떻게 보면 실제 이제 공무원하고 싸우고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사장이 어디 예식장 간다고 직원이 계약 들어온 걸 계약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누가 민을 그게 이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거는 손님 중에서 민을 넣은 거예요. 이게 자격증 빌려준 것 같다. 사장 없는데 계약서 썼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사장한테 빌려준 거 아니냐. 이게 민은 들어왔다 하니까 뭔 소리 하냐. 예식장 온다고 지금 한번 잠깐 왔는데 지금 장사도 안 되는데 뭐 하는 짓거리냐. 지금 묵고 살기도 힘든데 막 이렇게 공무원한테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그 양도대에 하는 거 아닌 거는 맞다. 양도대에 아닌 거는 맞는데 성명을 사용하겠다. 없는데 교육공에서 성명 적었잖아요. 실장이 성명 적고 도장 찍었기 때문에 성명 사용한 걸로 해가서 자기 취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욕하고 싸우면 안 된다고요. 그냥 죄송합니다. 오늘 예식장 온다고 딱 하루 그랬는데 뭐 이제 다음부터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업무 정지 정도 한 1개월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취소는 안 하는데 어쨌든 공무원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 현업에 나가면. 자, 그래서 취소 맞고요. 이거는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니은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 집행유예 받아도 아까 취소된다 했죠? 취소. 지금은 공인중개사법뿐만 아니라 배임, 사문서 위조, 횡령, 뭐 범죄단체 조직 혐의 이런 것도 다 해당됩니다. 맞습니다. 30일의 기출문제고요. 최근의 기출문제의 전형적인 패턴이 이렇게 박스 안에 4개 아니면 3개 나와요. 이렇게 지문이. 그렇게 해가지고 밑에 이게 전형적인 최근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모든 과목이 약 50%가 이렇게 나온다고 학개론도 작년에 19문제 이렇게 나왔대요. 공인중개사법도 19문제가 무려 이런 패턴으로 나왔어요. 이 패턴을 익히셔야 돼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다운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입니다. 자격 취소는 아니고요. 다운계약서 적으면. 물론 다운계약서 적어가지고 사문서 위조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자격 취소죠. 그런 말 없이 그냥 다운계약서만 적었다 했으니까 자격정지라고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금지행위.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만 했기 때문에 자격정지고 또 어떤 분 매매를 업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 그러면 1년 징역 받았으면 취소되는 거 아니냐. 너무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직 뭐 징역 벌금 받았다는 말은 없잖아요. 무조건 징역 벌금 받는 게 아니잖아. 적발되면 고발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 맞는 거네. 기억, 니은. 5번이 답이죠. 5번. (149페이지) 6번 문제입니다. 6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모두 다 누가 한다고 했어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교부한 시도이사. 취소 3개 청문했는데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취소 3개만 청문한다.
그 다음에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지정 취소는 반납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한 때에는 5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의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암기 프린트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54번 펴보세요. 54번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 있습니까? 이게 필요한 절차가 뭐라고 했어요? 자격 취소는 청문, 자격 정지는 의견 진술 기회예요. 이 필요한 절차는 교부한 시도의사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입니다. 나머지는 다 사무소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저도 한 15년 전에 강의할 때는 막 어렵게 강의하면 잘하는 건 줄 알아서 제가 자꾸 일타 강사들하고 왜 차이 나나 싶어서 실력이 없어 그러나 싶어가지고 어려운 것만 자꾸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쉬운 걸 하는 게 잘하는 강사더라고요. 늦게 알게 됐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막 그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왜 그렇겠어요?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래. 자기가 뭔가 못난 게 있으니까 그 아들한테 자식들한테 보복라고 가지고 심리적으로 보면 자기가 못 받은 걸 자식한테 보상받고 싶고 그래서 무시하고 조그만 선생님이 뭐 자식한테 뭐 하여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면 그러는 게 보통 자격지심이 있어서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선생님한테 맞았다고 가서 집에 가 말도 못했어요. 맞았다면 엄청나게 혼나거든. 얼마나 잘못했으면 맞았냐고. 그래서 말도 못했어요. 꽹이자루 삽자루 가지고 시골에서 엄청나게 맞았어요. 선생님한테. 근데 저는 막 재미있고 웃고 그랬는데 맞으면서도 그게 재미있던데 거의 선생님이 그 감정 지금 생각하니까 감정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막 엄청 화내면서 때렸거든. 그렇게. 요즘은 때리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 안 돼요. 때리지도 않아도 그냥 말만 학대, 정신적 학대했다고 신고하고 그러면 가서 교육청 가서 조사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이야기예요. 학생 인권 조례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 인권 조례는 없어요. 선생 인권은 상관없고.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맞죠? 지체 없이 통보입니다. 자격정지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청문해야 된다. 청문은 뭐만 청문한다 했어요? 취소,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만. 자, 그 다음에 자격정지, 자격 취소는 사무소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의사. 단 청문 의견 진술 기회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자, 그 다음에 자격 취소는 보고 규정 없고요. 자격 정지는 보고 규정 없고 자격 취소만 5일 이내에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반납은 취소 3개만 반납한다 했죠. 자격 정지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취소만 반납합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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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3개월 업무 정지예요. 네. 개별 기준은 3개월이고 그 3개월에서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죠. 암기 프린트 20번에 보면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그 인전, 업명기, 그 인전 할 때 인이 인장 등록이죠. 1번부터 5번까지가 6개월이고 15번이 1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전부 다 3개월입니다.
개별 기준 3개월이고 물론 그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니까 1.5개월에서 4.5개월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질문 11번입니다. 11번.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 이거는 암기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단순히. 답 5번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임의적 취소고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죠. 암기 프린터 53번 표 밑에 맨 밑에 보면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나와 있는데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죠. 3번, 4번에. 또 이중소속은 개공은 이중소속하면 절대적 취소고 소공이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중사무소,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16번입니다. 16번. 틀린 것은 했는데 틀린 것. 자, 1번 기출문제입니다. 한 건의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 외에 행정행보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격증 빌려주면 자격 취소되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른 과태료 받을 수 있다. 누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기출문제인데 누가 있어요? 협회,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도 있고요. 이제 보조원도 있죠.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 및 개업공개사 아닌 자도 이 법에 따른 행정행보를 받을 수 있다. 무등록 중개업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맞습니다.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그 사유를 해소 안 하면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의 경우는 절대적 취소죠. 2개월 이내 사유 해소 안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은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명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합니다. 5번 등록기준 미달하여 등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등록할 수 없다. 등록기준만 갖추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5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취소된 날로부터가 아니라 등록기준만 갖추면 된다. 이건 어디에 있냐면은 결격사유, 결격사유가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 결격사유 몇 번 있어요? 결격사유가 31번에 이게 거기 31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지 이게? 31번에 있어요. 결격사유. 결격사유 3년 지나야 된다는 걸 적용 안 받는 거 있어요 거기에? 한번 봅시다. 암기 프린터. 제가 암기 프린터가 없어서 잠깐만. 31번 11번 12번 3년간 결격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가 3개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을까?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어디에 있는데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예외 8번? 31번에 8번? 31번에 8번이에요. 31번에 8번. 31번에 8번에 있네.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되는데 예외가 3개가 있다고. 사망, 해산, 결격사유, 등록기준 미달. 여기 등록기준 미달이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등록기준 미달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모조리 다 그만둬 가지고 만약 등록 취소됐다면
3년 안 지나도 또 자격증 있는 사람 3분의 1 구하면 또 개업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답 5번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 해산돼 가지고 등록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3년 안 지나도 개인 이름으로 개업을 하거나 개인 이름으로 취직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결격 사유도 마찬가지죠.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등록 취소됐으면 3년 안 지나도 복권만 되면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31번에 제가 요즘 암기 프린트를 안 보니까 저도 버벅거리고 헤매네요. 지금 프린트가 없어가지고 안 봤더니만 몇 번에 있는지 계속 봐야 돼요. 그래 봐야 알 수 있어요. 제가 이게 50 몇 번까지 있죠. 56번까지 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56개 강의를 올려놨어요. 1번부터 56번까지 해놓고도 저도 헤매는 것 같아요. 계속 봐야 되고 조금만 안 보면 잊어먹을 수 있어요. 5번. 자, 다음은 158페이지 19번입니다. 시도지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시도지사 실무교육 시도지사가 하는 거 맞네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시도지사가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시도지사가 하는데, 제가 지금 성남에 가서 연수교육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시도지사가 하다가 31개 시군 다니려고 하니까 막 공무원이 엄청나게 힘들어하다고, 도청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도의회에서 조례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위임사무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시군구로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시도지사가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시군구에서 그 뭐 출석 체크 이런 건 하고 있어요. 그냥 시도에서 예산 같은 것만 내려줘가지고. 실무교육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공제사업 누굽니까? 공제사업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죠. 등록 업무 등록관청, 정책심의위원회 국토부에 있으니까 국장, 협회 지도감독 국장, 부동산거래 신고 업무 신고관청, 신고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래서 시도지사에게 해당되는 게 두 개네, 두 개. 처분권자가 누군지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누가 하는 일인지. 공법에도 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국장인지 시도지사인지 뭐 대도시 시장인지 이런 거 누가 하는지 행정관청 이름 많이 물어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장이 신상진 시장이던데요, 사선 국회의원 했다더라고요. 그럼 국회의원이 파워가 있겠어요? 그 성남시장이 파워 있겠어요? 예를 들면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파워 있죠. 왜?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이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은 사실은 그냥 의결기구, 아무런 그거는 뭐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어요. 뇌물 받는 것밖에 없다고. 뇌물 잘못 받으면 구속된다고요. 뇌물 받을 일도 없는데 왜냐하면 시장군수구청장 공천을 오히려 국회의원이 하더라고. 좀 웃기죠. 그게 보면 그 공천 해주면 뭔가 권한이 있잖아요. 그 권한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자체장이 훨씬. 그래서 시골에 군수들이 파워더 있다고요. 군수가 강남구청장보다. 왜냐하면 도시계획 위반 결정권은 시장군수에게 있잖아요. 구청장한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의 구청장들은 별 힘이 없죠. 왜냐하면 도로가 뭐 강남하고 강북하고 다 도시계획 뭐 도로가 다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가 구청장보다 파워 있고, 당연히 국회의원보다도 파워 있습니다. 21번입니다. 160페이지. (21번) 문제. 옳은 것은 했네. 옳은 것. 지역농협은 등록해야 된다. 이거는 시험의 기출문제인데요. 참 이런 거는 사실은 내면 안 되는데, 왜냐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이 우리 시험 범위 아니잖아요. 실제 이거는 좀 부적절한 문제인데, 어쨌든 특수법인 원칙적으로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특수법인 등록해야 됩니다. 원칙은.
단 특별법에서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는 안 해도 됩니다. 배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등록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이중소속 될 수 있다. 이중소속은 휴업기간 중에도 안 되고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안 되고 평소 때도 안 됩니다. 절대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다 안 됩니다. 시도의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야 되는 규정이 없다. 예, 없습니다. 답이랑 뭐가 달라요? 해설은 취소라고 돼 있잖아요. 취소. 문제는 자격정지고. 대충 잘못 봤잖아요. 지금 해설은 자격 취소는 있고 자격정지는 없다고요. 제가 해설을 좀 잘못했네. 그럼 자격 취소는 있고 자격 정지는 없다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냥 자격 취소는 규정이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자격 취소는 있는데 자격 정지는 없다 이 말까지 좀 적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문제는 자격 정지잖아요. 해설은 자격 취소고 다르죠. 자격 취소만 있죠. 자격 정지는 없고. 그러니까 해설을 적어놓은 거 봐도 지금 헷갈린다고요. 적어놓은 거 봐도 정확하게 봐야 돼. 정확하게 그랬어요. 뭐요? 자격 취소는 5일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의사에게 통지해 줘야 된다. 왜 아까 해야 된다 했어요? 다른 데 가서 시험 못 보게 하려고. 근데 자격 정지는 보고 통지 없고요. 다만 등록관청이 자격 정지에 해당된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시도의사에게 통보해서 시도의사가 자격 정지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 3번이 답입니다.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는 양벌 규정으로 직원 잘못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본인 잘못으로 300만 이상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아직까지 책 잘못된 거 발견한 건 없어요. 발견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상당한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62페이지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이게 좀 어렵다고 했죠.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폐업기간이 13개월인 재등록계획공개사에 대해서 폐업신고 전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못하고요.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등록 취소 못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이 아니고 업무정지 과태료는 1년이잖아요.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된다. 3번 폐업기간이 3년 6개월인 재등록 개업공개사에게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등록 취소 처분할 수 있다.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등록 취소 못하고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옛날 거까지 업무정지 못한다. 이미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4번 폐업신고 전에 개업공개사에게 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9개월 된 경우 생겨된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되니까 9개월밖에 안 됐으면 생겨되죠. 1년간 재등록한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생겨된다. 4번이 맞습니다.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 사유를 고려하지 않는다 했는데 고려해야 됩니다. 법제 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인데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가 기록을 가지고 다닌다.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이제 행정처분 회피하려고 사무소 이전에도 휴업에도 폐업에도 소용없다. 164페이지 25번입니다. 2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보조원 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 취소하여야 한다. 5배수를 초과한 경우 개공 플러스 소공을 합한 수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하면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2번 맞고요.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장도 5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단 사장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는지 아닌지 입증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중개업을 할 때 그래서 조회했어. 아침 조회 와가지고 사가도 부르고 노래 부르고 세뇌를 시키려면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 구호도 외치고 세뇌를 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육하고 마칠 때 저녁에도 또 퇴근하기 전에 사장은 밖에 나가 집에 혼자 가버리고 이러면 안 되고요. 딱 퇴근 시간 전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때까지 물건 전화 받은 거 뭐 있냐 이런 거 다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사장도 직원이 받은 거는 또 사장은 모르고 있잖아요. 무슨 매물 받았는지. 그런 거 업무 교류를 계속 해야 돼요. 그 위반 행위 하지 말라. 매일 일지 적어가지고 사인 보조원 보고 사인하라고 그래야 돼. 실장한테 위반 행위 하지 않기로 한다. 사규 이런 것도 정해놔야 된다고요. 금지 행위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개업공개사가 한 경우에는 다시 개업공개사에게 그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 다 적어놔야 되겠죠.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옛날에 5% 이하 과태료인데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암기 프린트 거기 51번 맨 밑에 꽂혀놨어요. 이거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 5% 이하 과태료라고 돼 있죠. 10%로 꽂히세요. 언제 제가 다 꽂혀줬어요. 이건 안 꽂혀져 있는데 처음에 받은 거. 네, 10% 이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운계약서 적으면은 지금 골치 아파. 이게 10% 이하 과태료. 또 공인중개사법에 등록 취소할 수 있고 업무 정지할 수 있고 자익 정지할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의 경우. 또 만약에 사문서 위조로 거짓계약서 적어가지고 금고 이상 집행유예만 받으면 또 자격 취소 하여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특히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다운계약서가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업계약서는 사실 사고는 잘 안 나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업계약서는 지금 1가구 1주택이면 12억까지는 세금 안 내잖아요. 뭐 8억에 팔았든 12억에 팔았든 9억에 팔았든 세금 어차피 안 내니까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나중에 다운계약서 적었다가 만약에 5억에 거래한 걸로 다운계약서 적었는데 실제로는 10억에 거래했어요. 그럼 나중에 10억에 샀다가 10억에 팔았으면 원래는 세금 안 내는데 5억에 산 걸로 되면 서류상 5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나오면 가만히 있냐고요. 폭로한다고요. 그럼 폭로해가지고 진실이 입증됐어. 실제로는 10억에 샀는데 5억으로 다운계약서 적었다는 게 입증되면 그 5억에 대해서 서류상 남은 거에 대한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세금은 진실을 입증했다면. 왜냐하면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에요. 실체적 진실이 우선이에요. 진실이 없는 경우 뭐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기를 먼저 쓰면 등기한 날 이런 거 돼 있지. 진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진실이 우선이에요. 세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실질과세 원칙.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진실에 의해서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세금은 안 내요. 그럼 세금 안 내면 끝이냐고요. 그 5천만 원 5천만 원이 아니고 5억이네요. 5억에 대해서 뭐 이거 세금이 최고 많이 내는 거는 거의 70%도 있고 그렇잖아요. 미등기 전매 이런 거는 70%. 그럼 77%의 지방소득세 10%까지 해가지고 그럼 빨리 팔면 5억 2억 5천도 나올 수 있겠죠. 50%? 2억 5천 나올 수 있어요. 50%. 2억 5천 나왔다고 이 세금이 이만큼인데 만약에 너무 이게 좀 많이 이렇게까지 5억까지 다운계약서 적은 건 사실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너무 높게 적었네. 그냥 한 5천만 원만 다운 적은 걸로 해야 되겠다. 2,500만 원. 5천만 원 다운계약서 해가지고 2,500만 원 양도소득세가 나왔다. 2,500만 원 세금이 나왔는데 만약에 세금 안 내도 된다고 진실이 입증되면 그럼 세금 안 내면 다 끝이냐? 그건 아니고 다운계약서 적었기 때문에 5천만 원에 10% 이하 과태료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0%면 500. 둘 다 부과해요. 둘 다 매수인 매도인 둘 다.
1,000만 원 과태료 내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개업공개사라면 개업공개사, 공동중개사면 모든 개업공개사 다 내야 되고요. 공동중개사면 다 내야 돼. 매수측, 매도측 전부 다. 왜냐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다 했잖아요. 공동중개에 관여한 사람 전부 다. 그래서 결국 과태료 내면 그 돈이나 세금 내는 돈이나 과태료나 거의 비슷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개업공개사가 물어내고 이래요. 그 가급적이면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27번입니다. 165페이지 27번.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인장등록, 서명날인 다 해당되네요. 계약서 서명날인 하지 날인. 3번이 답이고요. 설명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에는 해당되지만 자격정지는 아니죠. 소공은 교부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167페이지 31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사실 기출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낸 문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하는 경우 예외 없이 청문해야 된다. 예외 없이. 청문, 들을 청, 들을 문이 청문인데 사망 해산은 못하죠. 예외 없이. X. 틀린 거. 청문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이 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청문하고 안 하고 취소 세계는 청문 대상이라는 말은 있는데 청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예를 들면 청문을 하기 10일 전까지 청문서를 피청문인에게 도달되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행정절차법에 있다고요. 요거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사실 한번 좀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걸 알아라고 해놓은 거고요. 어렵게 내려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은 병과하지 않는다. 병과라는 것은 병행해서 부과하는 거, 둘 다 부과하는 게 병과입니다. 맞습니다. 병과하지는 않습니다. 왜? 등록 취소됐으면 업무 못하잖아요. 또 업무정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등록 취소됐으면 업무 못하니까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와 자격 정지 사유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자격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지금 공인중개사법에 명문 규정은 없고 의견 진술 기회는 행정절차법에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국민에게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 청문 또는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부담적 행정행위를 하려면. 그래서 공청회는 공법에 불특정 다수에게 부담이 되는 행정행위는 공청회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있다? 없다고요. 어디 있다? 행정절차법에 있습니다. 틀린 것은 몇 개인가? 4번.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은 169페이지 34번입니다. 34번. 틀린 것은 몇 개인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무소 간의 시도이사에게 반납하는 게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은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거네. 틀린 거.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반납해야 된다. 지정 취소는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반납해야 된다. 자격 정지도 반납 없죠. 취소 세계만 반납한다 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된 경우 지방법원장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취소 3개만 반납한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만 반납합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청문 취소 3개하고 반납 취소 3개 하는데 좀 다르죠. 지정 취소는 청문을 하는데 반납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을 하는데 또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합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171페이지 37번입니다. (26회) 기출문제고요. 등록증을 대여한 날로부터 2개월 후 폐업하였고 2년간 폐업기간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대여 행위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양도대여는 취소죠. 취소. (2년) 폐업했으니까 만약 3년 넘었으면 폐업기간 안 하겠죠. 등록 취소도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업무정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고용한 날로부터 45일 만에 고용관계를 해소한 경우 얼마 만에 해소해야 돼요?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되죠. 2개월 이내. 암기 프린트 38번 1번 2번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45일 만에 해소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없죠. 2개월 안에 했으니까 있다. X.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 보고를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업하였고 4년간 폐업 기간이 경과 후 다시 등록을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못하고요. 또 폐업 기간이 1년 넘었으면 못하죠. 그래서 X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5번. 이게 좀 어렵습니다.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협회부터 오늘 공인중개사법 끝까지 다 합니다. 협회 행정 형벌까지 다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